네,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센터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해서 이제 수립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할 주요 내용은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는 대부분의 회사나 현업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제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이미 구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과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법한 것인가 또는 적절한 것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점검 포인트를 말씀드린 이후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현업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령은 이렇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13개 정도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마련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어떻게 저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체크 포인트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수립한 안전보건 체계 관련해서 각 의무별 이행 방안이 빠짐없이 일단 수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행 방안의 수준은 적절한지, 그리고 이행 방안별 이행 주체라든지 절차 이러한 것들이 명확히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화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큰 카테고리화해서 점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 가지 크게 체크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개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해설서, 그리고 며칠 전에 배포한 FAQ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저희 저희가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적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요소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절차라든지 업무 아레나 등 이행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행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방안을 규정화하는 규정 체계,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이러한 판단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이런 부분은 아직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시행도 아직 안 됐고 인제될 거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저희가 판단 기준을 삼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특히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수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노동부의 시각이나 해설, 관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배포한 해설서라든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몇 개의 대규모 건설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해서 특별 감독을 했었는데, 그런 특별 감독에서 안전보건 체계 관련돼서 이제 점검을 했었던 그런 요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겠고, 이틀 전에 나온 뭐 FAQ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층위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기존의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기준과 정책 이러한 것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규율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실무 예들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도 당연히 참고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것이라면, 과연 이 지금 우리 회사가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기존의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실태와 정합성이 있느냐, 실제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최종 점검해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특성, 화학업종이면 화학업종, 건설업종이면 건설업종, 아니면 서비스 업종, 아니면 우리 회사는 사무직만 있는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수립한 안전보건 체계가 주요 요소를 담았다라는 판단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수립된 안전보건 체계가 잘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이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걸 누가 이행할 것이냐,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가 승인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RNR 등이 이제 명확히 수립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행 체계 관련해서 저희 율촌중대재해센터에서 조금 이상적으로 권고드리는 이제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법상 의무 주체가 되겠지만 대표이사가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부분의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량 있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장을 통해서 이런 실제적인 이행은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각 이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들 또는 보건관리자들, 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치는 이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력들이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장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표이사가 보고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여 이행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상당히 까다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적정한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예산 이러한 부분은 사실 회사 내부적으로 사전적으로 이것이 적정하고 또는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짓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적정하게 했는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집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 인력이 참가해서 이러한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됐다라는 것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이행 체계까지 이제 수립이 됐으면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행 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예시를 좀 두었는데요. 이러한 예시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가 일단 구체화돼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충실한 이행이 입증 가능하도록 규정화가 돼 있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행을 한다면 저희가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이행을 했다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제 그 책임이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크게 요소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중에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중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업장 내에 유해 위험 요인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대치하고 통제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또 현업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의 주요 판단 요소들을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뭐 법령이라든지 노동부 가이드 해설서 뭐 또는 타사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장표에 있는 것들이 주요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뭐 메이저 하자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작업 대책, 뭐 작업 허가서나 상세도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어떤 전산에 등록해서 트래킹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주요 판단 요소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중에 이러한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주요 요소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 방안이 수립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관련된 이행상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대재해는 고위험 작업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비정형 작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정형 작업과 관련된 점검 체계나 위험성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체크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행체가 수립됐으면 이제 규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정은 결국엔 규정화하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체라든지 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예시에 든 것처럼 결국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전사적인 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고 그 평가를 이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취합 분석해서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하는 이렇게 이행 주체와 절차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이게 현장에서의 작동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 질의를 좀 많이 워낙 한 200개, 300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성 평가 특히 유해 위험 요인 확인에 대해서 반기 1회 즉 연 2회죠. 연 2회 점검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위험성 평가가 수시 평가,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이렇게 있어서 반드시 반기 1회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면 가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반기 1회를 한 게 아니면 이거 또 따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반기 1회 점검하라는 것은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씩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해 위험 확인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자체를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나온 고용노동부 FAQ 자료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로는요. 또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하다 보면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 이런 분들이 충실히 업무를 하는지를 반기 1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런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법에 너무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라는 그 현업의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예시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엔 이건 새로운 의무라기보다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 또는 지정해야 될 안전보건 인력이고요. 애초부터 있어 왔던.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법정 그 의무 그러니까 업무죠. 업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이 평가 기준을 만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업무와 그다음에 실제 저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하고 있는 업무 아레나를 좀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예시에 든 바와 같이 나열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각 항목별로 평가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방식은 지금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배점제를 하든 등급제를 하든 아니면 패스페일로 하든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별로 이제 선호하는 방식 또는 이 정도가 좋겠다라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러한 평가를 하라는 것은 이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또는 관리 감독자가 본인의 법에서 정해져 있는 업무를 충실히 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가 충실히 했는지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충실히 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반드시
잘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흡하다고 평가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뭐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충실히 되기 위한 조치, 무슨 R&R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상 적시에 할 수 없을 만큼 좀 너무 복잡하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요거 관련 질문이 들어오는 게 하나의 사업장만 있다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상주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가 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면 이게 본인을 평가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실행상의 약간의 불편함의 부분이고요.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단서로 예외 조항이나 이런 걸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본인 평가 등을 통해서 관련 자료 등이나 평가 자료 등은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 설명드리는 마지막 사항은 이제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이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이제 터지는 큰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협력업체를 최저가 입찰 했다거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을 안전보건 영향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관계상 협력업체를 썼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법 위반 또는 언론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협력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 또는 협력업체도 결국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를 이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이제 안전보건 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계약 시 또는 입찰 시에 우리가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과 어떤 충분한 비용 아니면 충분한 인력,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시에 평가하고 거기에 기준과 절차를 두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질의에서 상당히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다음 세션에 하는 이제 Q&A 세션에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런 협력업체의 평가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고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별로 조금 최종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중대재해가 만에 하나 발생했는데 그 중대재해 발생 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좀 소홀히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을 통한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시에 든 바와 같이 체크리스트, 즉 어떤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따른 액션 플랜을 정확히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주기라든지 안전보건 전담 조직, 관리 책임자, 뭐 위원회, 경영 책임자 별로 어떠한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그러한 업무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상당히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 텐데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수립하고 계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와 있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한번 리뷰는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차나 업무 R&R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이행 체계를 점검하고 이행 방안이 규정화되어 있는지를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가 모두 점검이 되고 우리가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더라도 이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최종 점검에 대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